우리가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정규 분포도인데, 이런 이제 확률 분포도를 그릴 때 이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좀 깔끔하게 그리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주요 내용이 이런 곡선을, 이런 포물선은 이제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 데서 유사하게 그리기가 힘들죠. 곡선 도형을 이용해도. 그래서 이 전문적으로 이런 통계 곡선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을 쓰는 게 좋겠고, 자, 그래서 이런 곡선을 그리는 방법하고 이렇게 면적을 색상으로 표시하는 방법까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오지브라에서는 이런 정규 분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포들을 그릴 수 있는데 몇 가지를 더 확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뭐 보고서나 문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기본적인 창이 뜨는데, 이쪽에 보면 이 클래식 프로그램에 확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여기를 사용하지 말고요. 이거 뭐 사용해도 되긴 됩니다. 많이 쓰다 보면은 문제가 없긴 한데, 이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3점 버튼을 클릭하면 뭐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확률 계산기가 있습니다. 기능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인터페이스가 좀 사용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확률 계산기를 누르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원했던 정규 분포가 이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평균이 0이고 시그마는 뭐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시그마가 1인지 2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평균이 1이고 시그마가 1인데, 여기 1이면은 이쪽이 1 시그마고 얘가 2 시그마겠죠. 1 배수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는 이쪽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확률의 면적이 얼마냐, 0.68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34.1, 34.1이죠. 합치면은 68.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거는 이하 부분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사이 포함된 부분을 하는 건지, 바깥쪽 부분을 칠할 건지, 그 다음에 이상 부분을 칠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원한 거는 이 부분은 색깔이 동일하게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2배 시그마, 그 다음에 3배 시그마, 요까지 색깔이 연속적이지만 좀 다르게 칠해져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거를 여기서 일단 어떤 모양을 정하고, 뭐 시그마를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요, 평균을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수정을 해주면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함수의 종류가 우리 통계학 책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분포가 다 들어있죠. 자, 이걸로 다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분포의 모양이라든가 어떤 규격에 맞게 상황을 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는 이쪽에서 바꿀 수가 없고, 이 그림을 이쪽 기하창에서 옮겨 놓고 여기서 잠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 놔야 될 때는 이쪽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에다가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이런 두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 기하창의 복사, 이거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게 약간 버그인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만든 이 분포도를 이쪽 기하창으로 옮기면 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뭔가 작업은 하는데 이 모양이 똑같지가 않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일단 이쪽에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지웠어요. 자, 지우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들어가서, 이건 클릭하는 게 아니고 마우스를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복사를 누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A는 여기 있고요. 여기가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고, B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x는 요 곡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분포도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적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요 색깔로, 같은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0.68이 나왔다, 이런 말이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부분을 약간 수정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은, 중심 부분은 칠해져 있고 2시그마, 3시그마 부분도 색깔을 뭔가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똑같이 여기도 적분을 해주는 거죠. 그럼 적분을 할 때 여기 한글로 적분, 지금 한글 모드로 쓰고 있으니까 적분이라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를 열고 어느 곡선을 적분할 거냐, 요 fx죠. 그러면 그냥 f라고 치면 됩니다. 이름이 f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엔터.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자기가 알아서 적당한 색깔로 칠해집니다. 이 색깔은 내가 나중에 변형을 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도 이 적분이라고 또 치면 되죠. 지금 이제 한글이어서 내가 한글이어서 적분이라고 한글로 쳤고 영어로 인테그럴 이렇게 쳐도 됩니다. 자,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자 똑같은 f 함수를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엔터. 여기 뭐 추루는 안 적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색깔이 또 칠해지죠. 그렇게 해서 이 세 단계가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색깔은 내가 나중에 적당한 색깔로 이제 변형을 시키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확인해 볼 거는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산의 모양이 이거를 보통 이 종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여기는 위로 높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보통 요 정도의 높이와 폭을 갖죠. 그러면 적당하게 그려주기 위해서 이 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죠. 이거 너무 위로 길쭉하니까. 자, 그럴 때에는 여기 있는 기하창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마우스를 요 Y축, X축에 갖다 대면 이렇게 커서의 모양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 휠 마우스를 굴리면 이게 확대되고 축소되고 뭐 이런 거는 되는데 그 뭐 여기에서도 되죠. 꼭 여기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를 할 때 여기서 휠 마우스를 휠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럼 지금 손모양으로 바뀌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거는 요 위에 이 도형이 색깔로 덮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없는 부분 여기 Y축이고 Y축이죠. 똑같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는데 이 부분에서 휠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로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비율이 바뀌는 거예요. 비율 한 요 정도로 그죠? 그 다음에 확대를 쑥 해줘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닫고 그러면은 대충 요 정도의 모양을 갖는 너무 낮게 했으니까 좀 약간 높여서 한 요 정도가 괜찮겠네요. 왜냐하면 요 3 부분은 보여야 되니까. 자, 이 정도의 도형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갖다다가 이런 숫자들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뒤에 이런 격자 이런 건 보이면 안 되죠. 클릭해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자 X축, Y축에 해당되는 부분도 X축은 이쪽에 있지만 자 이쪽에 있죠. 자 이것도 화살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 설정 부분을 클릭해서 자 X축은 자 기본에 들어갑시다. 일단 기본에 들어가서 축은 보이는데 선 스타일을 화살표가 없는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둘 다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걸로 보면 그랬죠. Y축이 이 0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4 정도 부분을 통과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Y축이 통과하는 부분 Y축이 교차되는 부분을 이 교차되는 부분을 마이너스 4 정도로 해줍니다. 엔터. 그러면은 이 축이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줄여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삼각편은 이 보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동 버튼을 누르고 이거를 클릭해서 2번이 요거죠.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안 보이게 이것도 안 보이게 그 다음에 이런 숫자들은 이런 글자들은 내가 지금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X축에 들어가서 이 숫자를 안 보이게 그렇죠. Y축에 들어가서도 숫자를 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Y축인 경우에는 0.0, 0.1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그려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그려도 되지만 나중에 파워포인트로 이쪽에다 이쁘게 글꼴을 만들어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쓰는데 이 눈금의 간격은 지금 숫자를 보이게 되면 0.2씩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눈금 간격은 숫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눈금 간격은 여기에 0.1씩이니까 여기에서도 0.1로 해줍니다. 엔터. 그러면은 0.1씩 간격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축을 좀 굵게 해주고 그 모양이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요거는 내가 모양을 잘 선정해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글자가 쓸데없이 보이죠. 그러면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보이기를 다 없앱니다. 지금 3개가 들어있는 거죠. 이 적분이 3개이기 때문에 면적이 3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전부 다 지금 레이블 보이기 여기도 자, 요 레이블도 안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도 전부 다 레이블이 안 보이게 됐고 여기 B는 0.9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자 레이블 보이기를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에 들어가서도
레이블 보이기를 잘 끈 겁니다. 자, 색상도 같은 경우에도 A인 경우에는 이걸로 하고 너무 진하니까 자, 이 정도로 하고 B로 들어가서도 이것도 뭐 다른 계열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른 계열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 모양이 완성이 된 거겠죠. 그리고 이 중간에 선을 하나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여기에다 한번 넣읍시다. 여기 선분 버튼을 클릭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시작되는 부분을 클릭하고 위로 쭉 넘겨줘요. 이게 자동으로 딱 갖다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 모양이 색깔도 좀 유사한 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죠. 그래서 다시 이동 버튼 누르고 그럼 여기에서도 이런 C나 이런 글자가 보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블도 여기 지에 선택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이 레이블도 없애겠습니다. 이 선의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죠. 이런 그림이. 그러면 요거를 갖다다가 우리가 이제 써야 되겠죠. 이렇게 쭉 우리가 원하는 크기만큼 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햄버거 버튼 누르고 이미지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클립보드로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의 편집 모드로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모양이 이쪽에 똑같이 요거랑 비슷하게 이걸 좀 줄여볼게요. 완성이 된 거겠죠. 그러면 이게 너무 이 높이가 0.4까지만 나와야 된다고 치면은 요쪽 0.4까지만은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르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자르기를 하고 자, 자르기를 해서 적당하게 모형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이제 점이 찍혔죠. 요런 데도. 그러면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쪽에 X축에 눈금 간격을 여기도 1씩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고 여기 F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 F라는 것도 이제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선, 이 펑션이 F니까 이 F의 레이블도 없애야 됩니다. 지금 이제 깔끔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면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완성을 다 했으면 아까처럼 이미지를 복사하고 이 파워포인트에 들어와서 집어넣고 편집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하게 이런 것들을 집어넣거나 하는 방법도 여기다가 그대로 그리면 되니까 그건 어렵지 않은데 그거는 조금 이따 다른 방법을 할 때 더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제 스튜던트 T 분포라고 그러죠. T 분포가 뭐 이런 거는 PDF라고 그러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누적돼서 누적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그래서 PDF, CDF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이런 것들도 이제 똑같이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새로 다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튜던트 T 분포니까 T 분포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PDF예요. 누적해서 쭉 쌓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거를 또 누적해서 그릴 때에는 요게 그런 거예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게 PDF하고 CDF로 이렇게 두 개가 바뀝니다. 모든 분포들이 그래요. 지금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번갈아 나오죠. 그게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원하니까 이 PDF죠. 그럼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모양이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색깔이 필요 없죠. 나중에 이거는 이쪽에 집어넣고 이 색깔 부분을 적분된 부분을 지워버리면 되니까 여기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자유도라고 하는 게 1, 2, 5 무한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를 그리면 이거는 그리는 방법을 쉽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해서 4개의 곡선을 한 화면에 그리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5 무한대로.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자유도를 얘를 1로 봐주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여기 기하창에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거는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이거를 삭제하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럼 처음 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자유도 2짜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2. 그럼 이것도 다시 복사합니다. 그럼 2짜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5. 자, 5짜리가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표시인데 무한대는 입력을 할 때 infinity니까 INF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무한대 표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게 되면 납작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무한대 표시가 까만색으로 뭔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한대 표시를 했더니 아예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무한대가 굉장히 큰 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5까지 입력한 거고 이 큰 수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만 넣어봐요. 안 되죠. 100 이렇게 하면 들어가죠. 500 안 되고, 자 400 300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다 복사해 줍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유사한 그림을 그리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지만 일단 옆에 놔두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서 필요 없는 거는 뭐예요? 이런 적분이 필요 없죠. 그러면 이거 삭제하고 적분 하나 둘, 자 적분이 밑에 공간을 칠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쪽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선도 사실은 필요가 없죠. 그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삭제해 주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삭제해 주면은 다 없어집니다. 자 이것도 자 삭제해 주고 안 보이게 해도 되지만 나중에 필요한 거면 안 보이게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뭐 좀 느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지웠습니다. 그럼 곡선 4개만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폭은 괜찮아요.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있고 이쪽에 한 마이너스 5에서 5 정도까지가 더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괜찮고, 간격은 2씩이죠. 마이너스 2씩.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설정 버튼에서 X축은 눈금 간격을 2로 맞춰주는 거죠. 엔터.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은 0.5씩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도 Y축은 눈금 간격을 0.5씩 해줍니다. 근데 산이 좀 높으니까 0.05씩 확인해 봤더니 0.05가 됐습니다. 그러면 0.05씩 이렇게 구분이 된 거고, 높이는 축소를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높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격자를 없애고 나중에 다 보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숫자는 여기 필요가 없잖아요. Y축이 필요가 없고 오른쪽으로 이제 갈 필요가 있죠. 오른쪽에 마이너스 5쯤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Y축이 교차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5쯤에서 한다. 그러면 이게 Y축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깔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곡선마다 색상이 다르죠. 그러면 곡선마다 다 들어가서 색상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부분 할 때 바로 이어서 할 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이런 것들 다 파워포인트에 그림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돼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요 카이스퀘어 분포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요거를 파워포인트에서 다 똑같이 한번 비슷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직접 집어넣어 보고 어떤 식으로 여기서 만들어서 완성을 하는지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본 거고, 실제로 이렇게 색깔도 집어넣고 하는 부분을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카이스퀘어인데, 자 이거는 이제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새로 편집창을 만들어서, 자 새롭게 새로운 함수를 그릴 때에는,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프로그램을 재실행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좀 무겁기도 하고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확률을 누르고,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카이 제곱 분포라는 걸 누르면 되죠. 그럼 이 모양이 되죠. 자 이 모양인데 여기서는 여기에서는 자유도가 6인 경우입니다. 6인 경우 요렇게 되면 여기 점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쪽 부분도 하나씩 한번 넣어보죠. 1일 때부터 1일 때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요게. 그러면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하창에 복사를 하고, 그러면 이게 1일 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똑같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 한 번은 다 지워주고 다시 한번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제 제대로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0.5 부분까지, 이쪽 부분까지 쓸 거기 때문에 좀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하고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여기는 8까지 들어와야 되고, 여기는 8까지인데 여기는 0.5거든요. 여기는 0.5니까 요 정도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 쭉 늘려주는 겁니다.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거예요. 지금 휠 버튼을 눌러서 5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8, 여기는
0.5. 그러니까 이 정도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가 2, 3, 4, 6, 9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 그럼 2자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6, 그 다음에 9.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복사를 넣고, 그러면 이제 들어간 거고, 자, 1, 2, 3, 4, 6, 9 들어갔어요. 그럼 이건 이제 닫아버릴게요. 이제는 안 할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이런 적분해서 면적을 나타낸 것들은 다 삭제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여기서 색칠을 할 건 아니니까. 나중에 여기서 색칠할 거면 또 여기서 적분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색칠하는 그런 예제는 아니기 때문에 색칠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삭제, 삭제. 그 다음에 또 안 돼 있는 부분이 여기도 삭제. 그 다음에 다 돼 있고 이런 점 부분이 뭐 없어도 되니까 이걸 다 없애버립니다. 자, 없애고 그러면 이제 다 없어졌죠?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격자도 없애고 그 다음에 높이도 여러 가지를 넣다 보니까 자기가 다 조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동창을 누르고 이거를 커서를 쭉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그러면 0.5 정도 된 거고, 자, 이쪽도 굉장히 지금 팔이 여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X축에다가 휠 버튼 눌러서 조금 더 확대해 주게 되면 옆으로 쭉 가죠, 이렇게. 자, 이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X축의 눈금의 간격이 1이죠. 그러면 항상 하듯이 여기에 들어가서 X축의 눈금의 간격은 1입니다. 1. 눈금간 클릭하고 1. 엔터. 그러면 여기 1, 2, 3, 4, 5, 7, 8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자, 1, 2, 3, 4, 5, 7, 8 이렇게 됐고 여기는 0.1씩이죠. 그러면은 Y축은 자, 눈금 간격이 0.1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의 굵기가 지금 좀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설정사항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를 클릭하고 클릭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를 누르겠습니다. 여기 눌러서 요 선의 굵기를 10 정도로 해주는 게 좋아요.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 색깔은 일단 요건 이 색으로 하고 자, 두 번째 거는 자, 이거를 이것도 10으로 하고 색깔을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주고 또 이거 더하기 버튼 눌러서 색깔을 또 선택하면 돼요. 세 번째 것도 이렇게 옮겨주고 색깔을 또 다른 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 다른 거 이것도 옮겨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 자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크기를 조정하고 굵기를 색깔을 또 다른 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거 요 라인이 되겠네요. 요거를 또 바꿔주고 그 다음에 색깔도 바꿔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 끝난 거죠. 조정이. 그러면 자 이 모양대로 요 모양을 우리가 이제 쓸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갖다다 가져와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서 이미지 내보내기 하고 클립보드로 복사하고 자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여기다 한번 비슷하게 갖다 놔보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은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선만 그려 있지. 지금 보면은 선이 똑같은 건 알 수 있죠. 보면은 모양은. 여기서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시트에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모는 종이가 이로는 5칸이고 이쪽 8칸짜리죠. 그러면 여기다가 삽입해서 도형해서 네모를 하나 그려줍니다. 네모. 그릴 때 Shift 키를 누르면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 있죠. 그 정사각형으로. 일단 그려요. 이렇게 하나를 그려요. 그 다음에 Ctrl D를 누릅니다. 아래쪽으로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Ctrl D를 누르면 같은 위치에 만들어줍니다. D. 그럼 5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거를 다시 전체를 씌워서 Ctrl D를 눌러요. 그럼 두 번째 복사한 거를 적당히 자리를 맞춰줘요. 원하는 위치에. 그럼 이게 8개가 돼야 되죠. 그럼 이거를 Ctrl D를 셋, 넷,
5, 6, 7, 8 이렇게 누르면 자동적으로 딱 맞춰줍니다. 칸을. 그럼 이걸 전체를 씌워서 쉐이프 형식에서 채우기를 없애고 뭐 하얀색으로 하든가, 그 다음에 없애고, 그 다음에 윤곽선도 약간 희미한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럼 이 컨트롤 G를 눌러서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랑 지금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갖다가 넣으면 되죠. 여기를 카피해서 여기를 이제 옮겨 놓는데, 이렇게 해서 옮겨 넣으려고 그러면 이 선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약간은 자, 확대를 해서, 확대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여기에서는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쓸데없는 부분을 지울 거기 때문에 그림 형식을 누르고 자르기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 자르기 버튼을 쭉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데까지만 살려놓습니다. 얘도 이제 8까지만 필요하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자, 자르기를 누르면 여기 0.5라고 하는 경계가 보이거든요. 이쪽이 희미하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올리고, 자, 이쪽에 X축 자체까지만 옮겨야 되기 때문에 쭉 옮겨서 자,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딱 그래프 안에 내용만 남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그림 형식에서 이쪽에 색을 누르고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포이트 모양으로 바뀔 때 이 바탕을 찍어줘요. 그럼 이게 하얀색이 쭉 없어지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대는 거죠. 이렇게 갖다 대는데, 요거는 위아래 그 축소를 하면 되니까 경계선을 이렇게 해서 맞춰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이 완성된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원본 그림을, 자, 요거하고 우리가 금방 새로 그린 거, 자, 이거를 비교해 보면 요런 모양으로 되죠. 그 다음에 X축, Y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삽입에서 도형에서 화살표로 하나 그리죠. 그 위로 그려야 되죠. 위로 그리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 그려야 정확하게 수직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윤곽선의 굵기를 좀 굵게 해주고, 그럼 이렇게 갖다 맞추면 되죠. 아래쪽으로. 근데 화살표 끝선 모양이 너무 이제 투박하죠. 약간은 이제 뾰족하게, 이 안쪽도 좀 푹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쁘기 때문에 윤곽선 모양 중에 이 화살표 모양을 선택을 해줍니다. 근데 이 중에는 요 끝선이 이렇게 요 안쪽 부분이 쑥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화살표를 클릭을 하고, 이 중에 머리 유형은 시작되는 부분이고 그건 그대로고, 자, 꼬리 유형은 끝나는 부분인데 요거 있죠. 요게 괜찮네요. 그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거를 또 컨트롤 D를 누르고 요거를 이제 잡아서 이렇게 쭉 끌어도 되지만 회전해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키고 갖다 대죠. 이렇게 늘려줍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은 수평선이 또 정확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죠. 너무 티나니까. 윤곽선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프가 완성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내가 적당히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할 수 있을 것이고, 요런 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범례. 이런 거를 집어넣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요 색깔이 서로 이제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 삽입에서 도형에서 선을 하나 그려요. 적당하게 선을 그리는데 이것도 좀 진하게 해야 되겠죠. 두껍게. 자, 두껍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K는 1. 이거는 자, 삽입에서 수식에서 K는 1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이제 맞춰주죠. 이렇게. 일단 맞췄어요. 두 개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씌우고 컨트롤 G를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맞춰줘요. 자, 그 다음에 6개니까 4번 더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컨트롤 D를 4번 더 눌러서 맞춘 겁니다. 그럼 요 안에 들어가서 요것만 요게 안으로 잘 들어가게 써야 됩니다. 입력할 때 3, 4, 6, 9 딜리트 넣었어요. 그럼 요 문제는 이제 요 색깔이죠. 자, 색깔은 여기 안에 있는 요 버튼을 선을 클릭하고 쉐이프 형식에서 윤곽선에서 스포이트를 누르고
요 두 번째니까 요거는 요 두 번째 선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그 색깔이 반영이 되고, 요거는 색깔이 같네요. 일단 그럼 이거 넘어가고, 자 이건 또 다시 안에 있는 도형을 클릭해서 윤곽선에서 스포이트를 클릭하고, 요거는 요 세 번째죠. 빨간색. 자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안에를 한 번 더 클릭해서 윤곽선으로 들어가서 스포이트를 누르고, 자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는 다시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클릭해 줘요. 그 다음에 요거를 스포이트 눌러서 이쪽에 약 검정색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다시 한번 스포이트를 눌러서 색깔을 선택해 주면은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을 만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선들이 겹쳐서 보이는 게 싫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이렇게 씌운 다음에요. 컨트롤 G를 누르고 이 쉐이프 형식의 도형 체육의 바탕색을 흰색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부분은 그대로 통과가 되지만 이 부분은 다 이 선들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이 선들 뒤에 이 하얀색 부분이 투명이 돼서 이 선 부분인 게 보기가 싫다 그러면은, 자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삽입해서 도형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적당하게 도형을 이 사이즈에 맞춰서 그린 다음에 내가 요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맞춘 다음에, 자 이거를 일단 하얀색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윤곽선을 없애고, 윤곽선은 없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뒤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세트가 만들어진 거죠. 이거를 컨트롤 G로 하고 요거를 이렇게 갖다 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위에 좀 떠 있는 것처럼 좀 비슷하게 위치를 갖다 대면 뭐 한 요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 함수는 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요. 수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런 걸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대충 그림 그리기로 이렇게 마우스에서 쭉 그리거나 아니면 뭐 그 종이로 대충 그려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이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뭐 이 정도 수고는 하는 거니까 나중에 조금 더 활용을 해보면은 조금 더 복잡한 함수들도 다 구현을 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오지브라를 가지고 확률 분포도를 그려서 이 파워포인트에 적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